네, 더 디베이트. 오늘 저희는 SK 오션 플랜트의 미래를 놓고 좀 상반된 전망에 대해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상풍력이라는 큰 기회를 발판으로 정말 순항할 거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사업이 좀 축소되고 있고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해상풍력을 통한 이 성장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물론 해상풍력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까요? 그 특수선 사업 공백 문제라던가 또 아직은 기대만큼 확 올라오지 않는 수익성 문제 그리고 여러 외부 변수들을 보면 글쎄요. 마냥 낙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해상풍력에서의 성과는 이미 뭐 숫자로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상풍력 수주 잔고만 해도 벌써 1조 원을 넘겼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공장을 최대한 가동해도 1년 반, 1년 반은 꼬박 만들 물량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만에서 그 포모사 4, 포모사 6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 따냈죠. 또 국내에서도 안마도 해상풍력, 이게 첫 대형 사업인데 이것도 수주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수익성이 훨씬 좋은 해상풍력, 매출 대비 이익률, 그러니까 OPM이라고 하죠. 이게 한 12%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 사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 전체 이익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매출 목표 1조 6천억 원, 이것도 상반기에 거의 뭐 5천억 가까이 했으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또 그 바다의 구조물을 띄우는 차세대 기술,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선점 노력이라던가 또 2027년 완공 목표인 새 공장, 그리고 선박 유지 보수 사업, 그 MROM SRA 진출까지 생각하면 저는 미래가 꽤 밝다고 봅니다. 예, 뭐 성장세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전의 다른 면도 좀 봐야 하는데요. 당장 그 특수선, 그러니까 뭐 군함 같은 특수 목적 선박 사업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남은 일감이 한 4,500억 원 정도인데 올해 하반기에 한 3천억 원어치 만들고 나면 연말에는 뭐 1,500억 원밖에 안 남아요. 이게 사실상 내년부터는 새로 만들 배가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커다란 매출 공백을 아까 말씀하신 그 선박 유지 보수 MROS 사업이나 동남아 수주로 메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MRO 자격 따는 곳도 목표가 내년 2026년 한 8, 9월쯤이라 당장은 좀 어렵고요. 또 하나, 해상풍력 이익률이 아무리 높다 해도 회사 전체의 2025년 영업이익률 목표치는 6%에서 7% 수준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도 보면 6.5%였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해상풍력 혼자서 회사를 이렇게 확 끌고 가기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과거 대만에서 발주가 좀 지연됐던 사례, 그 라운드 3 일대처럼 외부 변수 영향도 무시 못하고 국내 정책 속도도 생각보다는 좀 더딘 것 같고요. 부유식 풍력이나 새 공장 이야기는 빨라야 2027년 이후 이야기잖아요. 당장 실적에 기여하긴 어렵죠. 그리고 지금 주력하는 재킷 방식, 그 바닥에 고정하는 철골 구조물 방식만 너무 고집하면 모노파일이라는 기동 하나짜리 방식을 선호하는 뭐 일본 같은 시장은 좀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특수선 공백은 분명히 과제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해상 풍력 수주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어서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만만 해도 다음 라운드 그 3.2, 3.3 물량이 기다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뭐 CIP 해송 3, 완도금 1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다른 시장 잠재력도 크고요. 그리고 MRO, MSR에도 물론 당장 큰 돈이 되진 않더라도 분명 새로운 성장 기회죠. 단순히 특수선 빈자리를 메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특수선 매출 감소폭이 워낙 큽니다. 수천억 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데 이걸 해상풍력 수주가 몇 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메울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MRO, MSRA도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클지 또 수주를 정말 따낼 수 있을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단계고요. 대만 사례처럼 해상풍력 프로젝트 자체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풍력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이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은 이건 분명하거든요. 하반기에도 아마 분기마다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급격한 점프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좋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방향은 그런데
당장 이익이 좀 낮았던 특수선 물량이 빠지고 또 아직 수익성이 검증 안 된 신규 사업 부담까지 고려하면 단기간에 이익률이 확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 스스로 제시한 연간 목표, 그 6에서 7%가 현재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정책 관련 우려도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요. 대만에서 발주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포모사 446 수주했고요. 국내에서도 첫 삽을 떴습니다. 안마도 수주로. 정부의 그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계획들을 보면 정책 의지도 분명해 보이고요. 하지만 바로 그 대만에서 라운드 3.1이 지연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책도 구체화되는 속도가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금리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또 노란봉투법처럼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점재적인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봅니다. 기술 전략 면에서는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모노파일 대신에 기술 장벽이 더 높은 재킷 시장에 집중하는 건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보고 부유식 시장을 준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재킷에만 너무 집중하는 전략이 특정 시장,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여전히 좀 불안 요인입니다. 그리고 부유식 시장이 과연 언제 본격적으로 열릴지도 아직은 좀 미지수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SK 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달고 대만, 국내, 그리고 미래 부유식 시장까지 영토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수익 구조 개선도 진행 중이고 MRO 같은 새로운 기회도 엿보고 있다. 그래서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입장은 좀 다릅니다.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특수선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너무 크고 이걸 메워야 할 신규 사업들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외부 시장과 정책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기대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SK 오션플랜트의 미래는 그 해상풍력 시장이라는 파도를 얼마나 잘 타느냐, 그리고 동시에 특수선 사업 축소라는 어떤 암초를 어떻게 잘 피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금리라든지 정책 같은 외부 환경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테고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SK 오션플랜트의 현재와 미래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